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페셜 V 빛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정다워 기자 그리고 윤봉호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즌 여자부는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야말로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졌을지 주요 장면들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시즌 순위표에서 보시듯이 자칫 잘못하면 누구든 질 수 있고 누구든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에요. 높게 살렸어요. 왼쪽입니다. 박정아. 성공이에요. 벽을 쌓고 있었는데 뚫었던 박정아였습니다. 리시브 들려요. 서브 득점. 서브 득점. 네, 귀중한 서브 득점이고 결국에 이 서브 리시브가 먼저 돼야 하는 현대건설이죠. 그만큼 페퍼저축은행이 정준 선수를 잘 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중앙에서 시마무라. 이것까지 성공이 되네요. 자, 그러면서 점수는 5점 차, 19대 14. 박정아의 서브. 자스티스가 잘 받아 올라갑니다. 나현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그래도 이한비 선수가 앞선 두 경기에서는 25효율이 30% 이상이었어요. 짧은 리시. 여기서 걸리네요. 자, 짧은 볼 예측대로 왔는데 잘 받았거든요. 네, 잘 받아줬는데 9점 차. 시간차 왼쪽 살려내지 못합니다. 자스티스의 공격. 기점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2점 차. 서브 범실이에요. 현대건설 하리 가이스버그의 서브. 리시브 잘 맞고요. 점토스 박정아 코트에 꽂힙니다. 1세트. 다시 쫓기는 페퍼저축은행. 다시 건들려요. 중앙에서 때려봅니다만 살렸고요. 김다인, 정지훈 수비됐고요. 그리고 좁은 공간이었는데 이것도 수비가 되는 현대건설. 반격 밀어넣기 빈 공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연수의 득점. 현대건설 동점을 만듭니다. 선수가 이번에 어떤 플레이를 할지. 한민의 서브. 리시브 잘 됐고요. 시마무라 이동 성공합니다. 언더핸드로 어렵게 넘기는데요. 자, 랠리 이어져요. 자, 그대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강타. 코트 안쪽. 시마무라가 마무리했습니다. 안 되는 어려운 볼, 그런 볼들의 처리가 조금은 아쉽네요. 집중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집중력을 가져야 하는 현대건설입니다. 나연수의 강타 받아냈습니다. 시마무라 달렸고요. 김다인, 나연수를 봅니다. 다시 커버. 언더핸드로 또 한 번 나연수 블로킹. 또 한 번 커버. 이번엔 왼쪽이에요. 정지훈 받아내고요. 반격 기회 페퍼. 호흡 맞지 않아요. 커버. 앉아서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의 공격은 밖으로 나갑니다. 정지훈의 공격이 아웃이 됐습니다. 아까 그 전에 플레이 한다희 선수의 커버가 좋았거든요. 그럼요. 이영주가 올려준 볼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나연수. 자, 2세트 후반부입니다. 23대 21 페퍼저축은행 9점차 리드. 서브 득점이 안 됐어요.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자, 페인트를 놨어요. 살렸고요. 또 한 번 어렵게. 또 한 번의 찬스볼. 이더 패스 페인트. 자, 몸을 날리면서 디그 자스티스. 또 그냥 넘깁니다. 확실하게 이번엔 이한비예요. 성공이에요. 결국 마무리 짓습니다. 세트 포인트.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던 장면. 자, 결국은 아웃이었고요. 그러나 세트 포인트 계속 이어가는 페퍼입니다. 밀어넣기 성공이에요. 이렇게 2세트도 페퍼저축은행이 가지고 갑니다. 25대 22였습니다. 또다시 리드를 허용하게 되면 현대건설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팀 분위기에 대한 타격도 커질 테고 예. 이번 세트를 어떻게든 따야 하는 현대건설입니다. 자, 페퍼 3단 높게 넘깁니다. 현대건설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찬스볼 왼쪽. 자, 정준의 공격이 성공이 안 됐고요. 반격 블로킹 박정아가 막히고 맙니다. 자, 이 흐름을 그대로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는 이 흐름으로
이번 세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살려내지 못합니다. 하면서 다시 동점 21대 21.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 강한 서브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페퍼의 역전 기회. 이동 공격. 자, 뒤에서 자스티스가 받았습니다. 칼이 공격이 안 돼요. 찬스죠. 다시 한번 이 찬스를 왼쪽 킥오프. 어택 커버. 박사랑 한다해. 연타예요. 연타 성공 박정아. 또 한 번의 역전.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페퍼가 다시 앞서갑니다. 강한 서브. 자스티스가 세 번 뛰었고요. 칼이 그러나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밀어넣긴데요. 꼭 좀 맞지 않았습니다. 이영주가 다시 한번 카리를 봅니다. 카리의 강타 통합니다. 다시 동점 22대 22. 그때는 좀 보이지 않았잖아요. 3세트에 활약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아 푸시 살렸어요. 그러나 이영주 쪽으로 갑니다. 그대로 넘겼고요. 다시 한번 이동 공격 시마무라 몸을 날리면서 살려냈습니다. 이영주 높게 자스티스 푸시 밀어넣기 살렸고 박정아 이영주의 대결 반격 중앙에서 나연수 이것마저 받아냅니다. 오른쪽 백어택 성공이에요. 박은서의 득점. 다시 리드를 잡은 페퍼저축은행. 위기의 현대건설입니다. 자, 나연수가 오른쪽으로 갔고요. 살려냈고 반격 블로킹. 박사랑 건드려줬고요. 자, 그대로 넘깁니다. 이영주 언더핸드 자스티스 공격 코트 안에 꽂힙니다. 23대 23. 나연수 서브 길어요. 범실. 나연수의 서브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매치 포인트 페퍼저축은행. 한 점이면 페퍼저축은행 승리와 함께 이번 시즌 여자부 첫 3대 0 경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도 차분하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카리를 봅니다. 밖으로 나가요. 카리의 공격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우패의 현대건설을 잡아내면서 시즌 2승째를 수확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무려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합니다. 박은서 선수가 21득점으로 활약해줬고요. 박정아 선수 역시 13득점으로 든든하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현대건설을 셧아웃으로 제압한 페퍼저축은행. 공격과 리시브 그리고 서브까지 이 3박자를 고루 갖춘 경기력으로 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완승을 거둔 비결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즌 여자부는 참 이 결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측이 안 되는 결과였는데 이 페퍼저축은행이 확실히 조직력, 수비, 또 집중력에서 많이 앞선 경기였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 조이 선수가 없이 거둔 승리라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박은서 선수가 이제 지난 컵 대회처럼 이 아포지 스파이커의 역할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시마무라 선수는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여자부 최고의 영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이 시즌 초반부터 조직력이 맞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주 페퍼저축은행에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20승을 목표로 삼았는데 일단 초반만 보면 이게 허언이 아니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페퍼저축은행이 자신감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를 좀 갖춰가야 하는 팀인데 이번 시즌에는 초반부터 아주 이런 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마무라의 활약 속에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이어서 여자부 정규리그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GS칼텍스가 6승점 2승 1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2연승 질주 중인 한국도로공사가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 흥국생명 3연패입니다. 이번에는 남자부 경기입니다. 남자부도 매 경기 정말 한치의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요 장면들 함께 만나보시죠. 강태기 백어택 터쳐줍니다. 이에나도 서브 범실 19대 19. 네트 타워 넘어갔습니다. 중앙호의 공격 완벽하게 열립니다. 세트를 넘길 수 있어요. 그 연타 디미트로프. 자, 살렸고 전광의 블로킹 이준영. 리시브 흔들렸어요. 디미트로프 하이볼 스파이크 1세트 듀스로 갑니다.
서브 범실. 다시 KB 손해보면 셋 포인트. 정확한 리시브. 송이채. 자, 살렸어요. 황태기 어디로 갑니까? 비에나 선택. 백어택 1세트. KB 손해보험이 가져갑니다. 차영석.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너무 빨리 가는데요. 범실이 나옵니다. 18대 16, 이제 2점 차.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이민규. 전광희. 블록아웃 득점. 야코. 왼쪽에서 나경범. 네트를 스치면서 강한 서브. 역전 찬스를 맞고 있는 KB. 예나 블로킹. 가로막기 득점. 송이채. 서브가 넘어간 상황이었고 직선 쪽을 정말 그림같이 지고 있었네요. 야코. 장석공. 듀스로 갑니다. 리시브가 좀 엇갈렸죠? 밀어냅니다. 쉐어. 공격 범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이민규. 디미트로프 마크. 블로킹 득점. 이민규 왼쪽으로 보냈고 송이채 막힙니다. 차영석의 블로킹 득점. 크로스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사이를 지금 많이 비웠거든요. 야코 언더로 나경범 득점. 강한 서브. 리시브로 흔들었습니다. 달려드는 야코. 부용찬의 디그. 차지환. 이민규 연타. 비에나가 받았습니다. 황태기 어디로 다시 한번 야코. 힘을 빼면서 득점. 터치 아웃입니다. 강한 서브. 이석공. 자, 넘어왔고 좀 떨어진 볼인데요. 전광인 해결합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제 마지막 추격 기회거든요. 그렇죠.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기회 왔어요. 야코 가로막혔고 황태기 비에나 쪽으로 돌립니다. 7점 차에서 야코. 디미트로프의 고위 공격. 던져 올리는 야콥. 황태기 멀리 뿌렸어요. 나경범. 야콥. 비에나가 다시 한번 나경범을 줍니다. 스파이크. 자, 살렸죠. 올랐습니다. 김다훈. 황태기는 어디로? 비에나를 짧게 부릅니다. 안고 떨어지면서 득점. 정광인. 이민규. 정광인 가로막혔어요. 박원민 백터. 디미트로프. 김도훈. 살렸어요. 나경복의 하열 강타. 블록아웃 득점. 짧게. 정광인. 다시 김도훈 들어올렸어요. 나경복 터치아웃 득점. 24대 14. 서브 득점.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 0. 올 시즌도 경민 불펜은 이어집니다. 홈에서 연승을 만. KB손해보험이 OK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어제 스페셜 V AI 예측대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합니다. 어제 키플레이어로 선정됐던 비에나 선수가 21득점으로 활약해줬고요. 야쿱 선수 역시 16득점으로 승리의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이준영 선수 역시 개인 최다 9득점을 달성합니다. 안방에서 힘이 솟은 KB손해보험 팬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연승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카르발료 감독도 부임 후 가장 안정적이고 또 기복도 없는 경기였다면서 선수단을 칭찬했는데요. 어제 경기를 정말 지배한 선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팀의 주장이자 이 세터인 황태기 선수였습니다.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이 팀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중심을 아주 잘 잡아주었는데 1, 2세트 모두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황태기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사이드아웃 상황에서의 처리 능력이 좋았고 공격수를 잘 살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황태기의 볼 배분에도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팀 공격력이 57%, 그만큼 공격수와 호흡이 좋았다는 거는 전체적인 경기 조율에서 황태기의 능력이 좀 발휘가 됐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황태기 선수가 세트당 성공률을 보면 현대전에서 43%, 대한항공전에서 57%, OK전에서 56%인데 갈수록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황태기 선수가 지금 어제 경기 이후에도 제가 좀 잠깐 만나봤는데 네. 자신감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착함에 겸손함까지 조금 있어서 KB손해보험의 연승은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정말 이 경민대학교 체육관이랑 KB손해보험이 뭐가 있기는 한가 봐요. 그렇죠. 경민불패가 있죠. 경민불패 신화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남자부 정규리그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캐피탈이 3연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2연승 질주 중인 KB손해보험이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한국전력 3연패입니다. 오늘의 여자부 경기는 정관장과 IBK 기업은행입니다. 정관장은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이 하위권에서 다소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을까요? 정관장이 사실 이 개막전에 예상했던 것보단 경기 내용이나 또 결과 또한 괜찮습니다. 네. 워낙 이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오히려 괜찮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좀 승리를 할 경우에는 훨씬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즌 초반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잘 버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우, 박혜민 조합으로 나가고 있는데 박혜민 선수가 이제 노란 선수와 함께 리시브 잘 버텨줘야 되고 이선우 선수는 이제 리시브가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 아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구성이 정관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만 잘 되면 이제 정관장은 또 중앙이 워낙 좋은 팀이니까 또 중앙도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박혜민 선수가 리시브 또 수비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 정관장의 경기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박혜민 선수의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정관장은 세터진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염혜선 그리고 김채나 선수가 빠지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최서연 선수의 활약은 좀 어떤가요? 정말 기대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장이 정말 절망적인 분위기였던 이유가 1번 세트, 2번 세트가 모두 네. 아웃이 됐기 때문인데 이 3번 세터인 최서연 선수가 굉장히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터가 사실 어려운 자리인데 이 3년 차의 젊은 선수가 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토스. 세트당 10점 3회로 지금 세트 3위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해줄 거라고 이제 고이진 감독 생각을 못 했는데 워낙 지금 안정감이 좋아서 오히려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네. 상황이고요. 리시브가 잘 버텨주면 또 최서연 선수가 나름대로 또 과감하고 다양하게 또 공격을 구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김학영 선수와 맞대결을 하게 될 텐데 김학영 선수는 또 이제 연차가 꽤 높은 선수라 이 선수와의 맞대결에도 기대가 됩니다. 네, 김학영 선수와의 맞대결, 오늘 정관장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를 좀 더해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만나볼 팀은 오늘 정관장과 맞붙게 될 IBK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의 김호철 감독은 최근 경기에서 여러 가지 조합의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좀 어떤 점이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기업은행이 사실 이제 우승 후보로 꼽힌 이유가 리그에서 가장 다양한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김호철 감독이 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킹켈라 육서영 조합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리시브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번엔 또 공격이 안 되더라고요. 경기 전에 김호철 감독이 오늘은 이 아웃사이드 히터들을 좀 안 바꾸고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계속해서 조합을 달리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됐고 이번에는 또 두 선수가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소영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해서 황민경 선수까지 이제 총 3명의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이제 오늘은 어떤 선수들이 선발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제 김호철 감독은 분명히 교체를 자주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돼야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번 시즌 기업은행의 가장 큰 관건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백 때문에 좀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웃사이드 히터 조합을 자주 바꾸면 팀 전체의 경기 흐름이나 집중력에도 분명 영향이 갈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이 이제 팀에서 살림꾼, 공격도 해야 되고 또 수비도 해야 되고 네. 뭐 연결 이런 것까지 정말 다양하게 하는 포지션이라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계속 이 선수가 들어갔다가 저 선수 들어갔다가 계속 바뀌고 그러면 세터 입장에서도 이제 이 선수의 패턴에 맞춰서 공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코트가 좀 어수선해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도로공사전을 보면 기업은행이 굉장히 안 보이는 범실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종민 감독이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기업은행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이 최대한 버텨주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기업은행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김하경 세터의 역할에도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최서연 세터와의 맞대결도 그렇고 오늘 좀 존재감이 주요한 김하경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자부 경기의 키플레이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정관장의 박혜민 선수와 기업은행의 킨켈라 선수가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매경기 선발 출장 중이고요. 킨켈라 선수가 득점은 더 많지만 리시브 효율은 박혜민 선수가 또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두 선수가 오늘 어떤 활약을 해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이 두 선수가 키플레이어로서 좀 어떤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하시나요? 일단 박혜민 선수를 보면 정관장은 지금 이선우 선수의 리시브는 최대한 좀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에 이 박혜민 선수와 노란 선수 두 명이 좀 리시브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혜민 선수가 리시브를 최대한 버텨줘야 그렇죠. 이제 이선우 선수 또 이제 자네트 선수 두 사이드 공격수들한테 좋은 볼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킨켈라 선수가 이제 지지난 경기에서는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또 공격이 안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시브도 같이 하는 선수라 이것도 킨켈라 선수가 결국에는 버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비도 버텨주면서 또 공격까지 책임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리시브 버티기라는 말이 굉장히 좀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스페셜 V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경기 흐름이 어떨지 AI에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정관장과 기업은행의 승부를 AI는 과연 어떤 해시태그로 표현했을까요? 네, AI가 선택한 오늘 경기의 대표 해시태그는 리시브 대 공격입니다. 네, 리시브 대 공격.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해시태그 공감하시나요? 많이 공감을 하고요. 두 팀 모두 결국에는 이제 리시브에서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 경기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공격 같은 경우는 좀 기업은행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기업은행이 지난 경기는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공격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은행은 좀 생각해볼 지점이 아주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결, 토스 굉장히 사소한 점에서 이제 공격까지 가는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리시브와 공격이 모두 받쳐져야 하는 오늘 여자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과 우리카드가 맞붙습니다. 먼저 지난 KB손해보험전에서 이번 시즌 두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러셀 선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그날 경기에서 팀 공격을 이끌면서 활약을 해줬지만 공격 성공률은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트리플 크라운을 했다는 건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아주 좋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러셀의 공격 성공률은 47%로 다소 좀 기복이 보였는데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트를 따낸 3세트에는 60%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지만 그 외의 세트에는 이제 50% 이하였거든요. 결정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팀의 중심을 좀 잡아줘야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공격력을 좀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이 범실에서 나오는 상대에게 흐름을 넘어주는 경우가 좀 몇 차례 있었는데 묵직한 서브에서 나오는 이런 힘들이 있지만 범실량도 러셀 선수는 조금 줄여줘야 되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러셀의 그런 역할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러셀 선수의 활약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대한항공의 국내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석과 정한용 선수 앞선 두 경기에서 굉장히 상반되는 활약을 또 보여줬잖아요.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는 훨훨 날았지만 또 KB손해보험과의 만남에서는 다소 주춤했는데요. 오늘 우리카드를 상대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정지석과 정한용 이 두 선수가 대한항공의 아웃사이드 히터의 베스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이 연패에 빠지지 않게 할 그런 책임감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빠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승부처에서의 임팩트 있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고 2m 7의 아라우조 앞에서 얼마나 또 과감하게 공격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또 지난 시즌의 준우승에 대한 아픔을 지우기 위해서도 이 두 선수의 좀 도끼 어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고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부상이 없다는 점에서 시즌 출발을 함께 한다는 거는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두 선수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잘 치러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과감한 플레이가 기대가 되는 오늘 대한항공인데요.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미래 임동혁 선수가 돌아왔는데요. 상무 전역과 함께 약 1년 6개월 만에 코트로 복귀합니다. 기다렸던 임동혁 선수의 합류로 이제 러셀 선수도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남 감독이 임동혁 선수를 바로 투입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더블 스위치 정도로 전이 3자리 정도는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곧바로 투입한다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직 리그 초반이고 지금은 러셀에게 조금 더 신뢰를 줘야 된다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뭐 물론 임동혁이라는 거포를 가지고 있는 건 대한항공이 큰 힘이 됩니다. 뭐 아직까지 팀과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 시간이 분명하게 좀 필요해 보이고 임동혁 선수가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분명 팀은 또 위기 상황일 거기 때문에 임동혁 선수의 경기력에 따라서 네. 경기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임동혁 선수가 돌아왔다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인데요. 또 이어서 큰 과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카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즌 초반 경기 흐름을 잡았다가도 이 범실로 스스로 분위기를 내주는 장면이 좀 많았는데요. 이 잦은 범실, 이 파이스 감독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3경기를 치르는 동안 85개의 범실입니다. 네. 뭐 세트당 7.7개고 여기에 공격 범실만 지금 30개를 하고 있는 우리카드인데 공격적이어도 너무 공격적입니다. 뭐 문제는 팀원 전원이 모두 공격적이라는 점인데 승부를 결정해야 되는 선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 파이스 감독도 이날 경기에서 14명의 선수를 투입했지만 보통 감독들이 이렇게 선수 교수가 잦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좀 경기의 흐름을 읽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 팀의 리더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네, 이렇게 범실이 잦으면 감독도 그리고 선수도 고민이 참 깊을 것 같은데요. 또 어쨌든 우리카드가 시즌 전 3죽으로 평가받던 팀들과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3강으로 평가받는 팀들과 맞붙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강팀들을 상대하게 될 우리카드 좀 전략적으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버거운 상대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비롯해서 뭐 KB전과 현대전이 남아 있는데 세 팀 모두 강서브와 좋은 공격력을 지녔습니다. 안정적인 경기력을 위해서는 리시버와 범실 관리가 필수로 보이고 뭐 앞선 우리카드 경기 스타일을 보면 너무나도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아마 힘 대 힘 싸움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박빙의 승부에서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래도 중앙의 힘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상현 선수와 박준혁 선수의 이 높이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상대 주공격수를 막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파이스 감독이 강조했던 것처럼 승부의 순간 우리카드 선수는 지금 조금 정신력이 좀 필요해 네. 보이거든요. 그러한 좀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정신력 싸움이 맞는 말 같거든요. 정말 이렇게 연이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팀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중앙 선수들의 역할 이외에도 좀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시즌 초반부터 스페셜부를 하면서 우리카드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한 선수가 한 선수가 있어요. 네. 바로 장충복숭아 김재한 선수입니다. 우리카드가 시즌 초반부터 아라우조와 알리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에이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팀들과의 경기를 남아있기 때문에 팀의 중심을 좀 잡아줄 선수가 필요하고 그 선수가 바로 김재한 선수인데요. 기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팀을 이끌어야 되는 나이고 또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김재한 선수의 경기를 잇는 시야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저희가 김재한 선수를 장충복숭아라고 많이 부르는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 김재한 선수의 볼이 빨간 모습을 본다면 우리카드의 경기력은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김지현 선수 볼 빨간지 한번 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제 AI 해시태그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승부를 AI는 과연 어떤 해시태그로 표현했을까요? AI가 선택한 오늘의 대표 해시태그는 코트의 리더입니다. 네, 코트의 리더. 이 해시태그에 좀 공감하시나요? 저는 양팀 다 직전 경기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팀의 리더가 있는 팀이 또 어느 팀이 더 빨리 나오느냐가 전체적인 경기에 좀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정말 이 코트의 리더가 빨리 나오는 오늘 남자부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두 팀이 어떤 경기를 이어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KBSN 스포츠와 함께하는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맞대결이 잠시 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현장에 신승준 캐스터 그리고 석진욱 해설위원 나와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신승준 캐스터. 네, 저희는 인천 계양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석진욱 해설위원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을 앞둔 양 팀인데요. 정말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누가 승기를 잡을지 주목이 됩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양 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서 1시간 정도 코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 두 팀 모두 이제 졌기 때문에 웃음기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렇죠. 긴장감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네. 사실 이 두 팀을 보면은 못 풀면서 서로 장난도 치고 말도 많거든요. 예. 하지만 오늘 이 경기를 앞두고 긴장감이 굉장히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한 명만 좀 아직은 좀 더 경직된 모습. 우리 그렇죠. 임동혁 선수 이제 민간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저랑 아까 악수를 하는데 손을 못 놓더라고요. 네. 물어봤더니 이제 더 긴장감을 많이 하고 있고 신인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아마 임동혁 선수가 들어오면서 대한항공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자, 오늘 두 팀 모두 직전 경기 패배를 딛고 연패로 가지 않기 위한 시즌 초반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스튜디오 전세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두 팀 모두 지난 경기가 다소 아쉬웠기 때문에 정말 긴장감이 한껏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오늘 경기를 양팀 사령탑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양팀 감독에 가고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항공의 해난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컵 대회부터 계속 이기고 우승을 하다가 이제 개막전까지 이겼습니다. 지난 경기 처음 졌는데요. 패배로부터 어떤 점을 배우셨습니까? Isso só vem a demonstrar a força do campeonato coreano. É um campeonato muito equilibrado, é um campeonato onde todo jogo vale muito, todo jogo ele é encarado como uma grande final, mas ao mesmo tempo é um campeonato muito longo. Então, o lado mental ele tem que ser muito bem trabalhado para a gente suportar essa carga durante todo o ano. 임동혁이라는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좀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Ele, Big Boy já demonstrou que continua crescendo como atleta, como profissional. Tenho certeza que ele vai ser muito útil no decorrer do campeonato para todos nós. É um jogador que, com certeza, ele é uma das grandes promessas do voleibol coreano. E no próprio campeonato mundial, ele fez um campeonato mundial muito bom, muito bom. E fica a certeza de que ele vai nos ajudar muito nesse campeonato. V코트에서 이렇게 브라질 감독 간의 맞대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난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Sim, Maurício, nós somos amigos de muito tempo, de longa data. Ele é um grande profissional, com uma grande experiência internacional. Não? É um ótimo treinador. Esse time da Uricard é um grande time com grandes jogadores, então vai ser uma batalha muito grande entre amigos. Quem sabe lá. 해난 감독이었습니다. 우리카드 마우리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강팀과의 3연전, 대한항공 그리고 KB 현대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Now, for sure, we know will be hard time, and also the games are very close. But today we are faced a very aggressive team in the serve and the spike, very strong side out, very consistent side out, and we need to play really tough for facing this kind of team, and I hope we will be in the good day today. 범실, 기복 이런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Now, it's for sure today we need an upgrade in our team. You know, like everybody must be in good shape. Everybody must be really focused. Everybody must give all the best that they can, and everything else will be in the court. You know, and we need to play. We need to be confident and play with our qualities, and that's the only way it can be. 브라질리언 더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난과 만난 소감 어떻습니까? Renan, you know, is like when I was younger, he was a big star in Brazil,
he was amazing player, and face today him is an honor. The assistant coach was a player with me in Paris for a long time in tour. We won a lot of championships in France, and it's just great to see these people around us and in Korea. It's good for the Korean volleyball also, and I'm happy to face them. 감사합니다. 마우리시오 감독이었습니다. 네, 양팀 감독 인터뷰 만나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말 공격적인 경기가 될 것 같은 오늘 남자부 경기입니다. 오늘 두 팀이 어떤 선수 구성과 전략으로 맞설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양 팀의 승부를 좌우하게 될 양 팀의 키플레이어 소개합니다. 대한항공의 정지석 선수와 우리카드의 알리 선수가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전 경기는 알리 선수가 한 경기 많고요. 두 선수 다양한 부분에서 골고루 서로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해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경기 승부의 분수령이 될 양팀의 키플레이어들인데요. 윤봉우 위원은 이 두 선수의 강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두 선수 모두 공수에 대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고 또 여기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뭐 따로따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지석은 올 시즌 이제 주장을 맡으면서 사실 범실력이 많을 때 집중력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 모습이 지워진 이번 시즌 리그 초반이고 뭐 공격 성공률도 56%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수비와 공격에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상태고 알리 선수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 이번 시즌 서브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서브의 공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9개로 뭐 단연 1등에 지금 올라와 있고 뭐 공격도 준수하게 해주고 있지만 뭐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선수가 20점이 이후에 어떠한 공격 효율을 보여주자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수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키플레이어 이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양팀의 감독이나 지금 준비 상황으로 봐서는 되게 공격적인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 공격적인 거를 얼만큼 수비적으로 잘 방어를 하냐. 네. 양팀의 리베로인 요에이 선수와 김영준 리베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뭐 두 선수도 서브 리시브와 수비에서 최근 경기에 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웨이는 아시아 쿼터로서 이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서브 리시브 능력은 뭐 자타 공인을 하고 있고 또 김영준 선수는 최근 경기에서 또 좋은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한 공격을 상대로 이 선수들이 공을 얼만큼 또 많이 채워 올리면 또 경기 양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정다워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라우조 선수 한 명을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아라우조 선수가 뭐 이게 실력인지 아니면 네. 아직 적응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대했던 만큼 하이볼, 그렇죠. 좀 어려운 네. 볼 처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태준 선수가 세팅을 잘 해주면 정말 막기 어려운 높은 타점으로 공격을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외국인 선수는 어려운 볼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라우조 선수가 이런 볼들을 잘 처리를 해준다면 대한항공은 어려워질 거고 그렇죠. 반대로 우리 카드는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또 처리가 안 된다. 그럼 대한항공이 굉장히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경기 공격적인 경기가 될 것인 만큼 또 수비적인 방어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 대한 AI의 예측은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KBS N스포츠가 준비한 AI의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AI는 세트스코어 3대1로 대한항공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승률도 각각 65% 그리고 35%로 대한항공이 꽤 많이 앞서 있는 모습이네요. AI의 예측에 두 분은 동의하시나요? 정다워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라우즈 선수의 활약에 따라 조금 3대 0으로 대한항공이 수월하게 갈 수도 수월하게 있다라는 갈 수도 생각이 있다.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카드도 그래도 잠재력이 있는 팀이니까요. 그렇죠. 충분히 네, 저는 맞습니다. 네. 이 AI의 예측을 벗어나는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봉우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격적인 성향은 비슷하다고 좀 보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대한항공이 좀 더 조직력 부분에서 한 발 앞선다고 보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카드의 서브가 터진다면 다시 저는 50대 50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 경기 시작과 함께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네, 어쨌든 두 분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숙자 해설위원이 한 말이 있죠. 이변이 있어야 배구가 흥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모아집니다. 잠시 후 KBSN 스포츠에서는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셜 V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1월 1일 토요일 남녀 경기 시작 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